안녕하세요. 알렉사센트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니치 향수하면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딥티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딥티크 향수 중에서는 정말 유명한 향수들이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오드 뚜알렛 10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오드 뚜알렛 10개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디스커버리 키트로 구매를 하였고요. 오늘은 향수를 한 가지씩 간단히 소개할 예정인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별로였던 향수들부터 가장 마음에 든 향수 순서대로 한번 빠르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향수는 일본의 에도 시대의 도시 이름에서 이름을 따온 이 딥티크의 오에도입니다. 오에도는 이제 향을 맡아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상큼한 그런 시트러스의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만다린과 유자의 향이 특히 도드라지는데 과육뿐만 아니라 커피의 느낌까지 느껴지면서 공홈에서 언급한 랩스베리의 살짝 베리 같은 느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오에도에서는 그린함 또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그린함은 유자와 시트러스의 과피에서 느껴지는 약간 씁쓸한 향에서 미들노트에 있는 타임의 허브의 아로마틱한 느낌과 정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줌과 동시에 미들노트에서는 이런 쌉싸름함이 중심을 이루지만 탑노트에 있었던 경쾌한 시트러스 향과 그리고 달콤한 과육의 느낌과 함께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가벼운 우디 향이 올라오게 되면서 앞에 있었던 씁쓸하면서 상큼하고 달콤한 향을 조금 잡아주게 되지만 여전히 타임의 허브스러운 향과 함께 그리고 유자의 쌉싸름한 상큼함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벼우면서 프레쉬한 이런 시트러스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 오에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에도는 상큼한 시트러스와 싱그러운 허브 그리고 가벼운 우디향이 만들어내는 경쾌한 향을 가진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향이 워낙 가볍고 프레쉬하기 때문에 가볍게 사용하기도 좋고 캐주얼한 의상에 특히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특히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수였습니다. 다만 이 향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캔디 같은 인공적인 달콤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오렌지 사탕이나 레몬 사탕 같은 그런 인공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서 저에게는 이 부분에서는 좀 불호인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타임에서 오는 조금 허브 같지만 그래도 코를 찌르는 듯한 아로마틱함이 조금 코에 거슬렸었는데 저는 베르가모 22 같이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한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오에도는 12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위는 오렌지 블라썸이 주인공인 바로 이 오데성입니다. 오데성 같은 경우에는 향을 맡아보면 처음에는 이제 화이트 플로럴, 특히 그 비터 오렌지의 향이 많이 느껴지지만 또 오렌지의 향이 느껴지면서 또 적절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이 처음에는 살짝 쌉싸름하면서 경쾌한 오렌지 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로 화이트 플로럴 향이 올라오면서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탑노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살짝 쌉싸름한 느낌은 이제 미들노트의 주니퍼 베이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미들노트에서도 여전히 부드러운 시트러스 향에 여기에 약간의 아로마틱한 향도 느껴지게 되는데 살짝 그린함도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하면서 프레시한 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향수의 마지막으로 잔향으로는 이제 우디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향이 조금 더 중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오렌지와 오렌지 블라썸의 부드러운 시트러스 향에 가벼운 우디 향이 더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싱그러우면서 깨끗한 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가벼운 우디 향과 함께 이 부드러운 시트러스 그리고 오렌지 블라썸이 주를 이루면서 은은한 향으로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데성은 정말 내추럴한 오렌지 블라썸의 향을 잘 표현한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자칫하면 꼬릿꼬릿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크리미해서 느끼해질 수 있는 오렌지 블라썸의 향을 굉장히 싱그럽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약간의 스파이시함과 그리고 시트러스에서 오는 경쾌함과 함께 깨끗한 오렌지 블라썸 특유의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한 향을 잘 살리고 있으면서 잘 절제된 오렌지 블라썸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향수는 제가 순위를 낮게 선정을 한 게 제가 오렌지 블라썸이라는 노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향은 정말 괜찮았었지만 조금 낮은 순위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이 향수가 향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향수는 화이트 플로럴 입문용으로 정말 좋은 향수라고 생각이 되니 만약에 화이트 플로럴이 처음이시라면 이 오데성으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위는 프레시한 장미향을 가지고 있는 향수인 이 딥티크의 오로즈입니다. 오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미가 주인공인 향수답게 처음부터 굉장히 프레시한 장미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뒤로 시트러스의 향과 그리고 프루티 향까지 느껴지게 되면서 굉장히 밝고 또 프레시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리치의 상큼함과 그리고 블랙커런트의 달콤함까지 어울려져서 굉장히 화사하고 예쁜 장미향으로 다가오는 게 특징이고요. 프레시함과 함께 그린함도 살짝 느껴지면서 장미의 잎뿐만 아니라 장미의 줄기까지 생한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노트로 넘어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진 장미의 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여전히 그윽한 장미의 향보다는 프레시한 장미의 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꿀특유의 달콤하면서 발사믹한 느낌도 느껴지면서 장미잎 특유의 벨벳같이 부드러운 질감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향수에서 머스크 향이 또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잔향에서는 살짝 비누같이 깨끗한 느낌과 함께 머스크의 폭닥폭닥한 향, 그리고 은은한 장미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오로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로즈는 가볍고 싱그러우면서 프레시한 장미향을 가진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 딥티크 두 개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으면서 로맨틱한 향과 그리고 포근하면서 폭닥폭닥한 머스크가 만나서 생각보다 기본적이지만 또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화사하고 예쁜 장미향을 가진 향수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깨끗하면서 예쁜 장미향을 찾으신다면 이 오로즈 한번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위는 베티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싱그러운 숲의 향을 가지고 있는 이 딥티크의 베티베리오입니다.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러스의 밝은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 뒤로 살짝 우디 향도 느껴지기 시작하고 플로럴 하면서 스파이시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베티버의 우디 향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세련된 우디 향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노트에서는 제라늄의 그린하고 프레시한 장미향도 느껴지고 또 약간의 스파이시함까지 더해져서 좀 더 캐릭터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디함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플로럴 향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베티버 특유의 뿌리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었지만 플로럴과 그리고 스파이시 노트와 함께 좀 더 싱그러운 숲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향수였습니다. 베티베리오는 가벼운 시트러스와 그리고 가벼운 우디향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인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베티버 특유의 뿌리 같은 느낌은 있었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로럴 노트와 그리고 스파이시 노트들이 이 베티버를 서포트를 해주면서 딥티크 두 개의 자연스러운 느낌과 함께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고요. 깨끗한 우디향에서 오는 세련된 느낌의 특징인 향수로 7위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위는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비오는 날 향수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 딥티크의 롬브르 단로입니다. 롬브르 단로 같은 경우에는 카시스 잎에 굉장히 쌉싸름한 그런 그린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또 그 뒤로 블랙커런트의 달콤한 향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들노트로 갈수록 이 향수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장미의 향도 정말 많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 향수의 이름이 물의 그림자인 것처럼 장미의 향이 물을 머금은 것처럼 굉장히 촉촉하고 또 생기 있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 롬브르 단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블랙커런트의 달콤한 향과 함께 이 블랙커런트 잎의 쌉싸른 느낌까지 느껴지게 되면서 장미가 장미뿐만 아니라 장미 잎과 줄기까지 모두 느낄 수 있었던 게 이 롬브르 단로의 또 한 가지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향수에서 잔향이 특히 좋다고 느꼈었는데 달콤하지만 쌉싸름하고 물을 머금은 듯한 그런 촉촉한 장미의 향이 잔향까지 은은하게 지속이 되면서 그 뒤로 또 머스크가 폭닥폭닥하고 또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참 좋았었던 향수였습니다. 롬브르 단로는 물을 머금은 듯한 장미의 향으로 많이 유명한 향수이지만 저는 사실 이 향수에서 블랙커런트의 잎과 그리고 블랙커런트의 향을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블랙커런트와 그리고 블랙커런트 잎의 대조를 이루는 달콤 쌉싸름한 향을 뒤로 은은한 장미의 향이 그 뒤를 서포트를 하는 게 꽤 괜찮았었다고 느꼈었고요. 지속력과 확장력도 상당히 좋았었던 향수였기 때문에 왜 인기가 많은 향수인지 조금 이해가 됐었던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향수를 생각보다 낮은 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 취향의 향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특히 쌉싸름한 그린 향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편이었는데 이 향수는 이제 탑과 미들노트에서 오는 그런 쌉싸름함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졌었고요. 물을 머금은 듯한 장미의 표현은 좋았었지만 또 제가 선호하는 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6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5위는 튜베로즈 입문용으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딥티크의 도손입니다. 이 향수는 향을 맡아보면 처음에는 오렌지 펄러를 중심으로 한 화이트 플러럴 노트들이 펼쳐지는데 또 장미의 우아하면서 발사믹한 느낌과 함께 아이리스의 고급스러운 파우더리한 향도 같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뒤로 이 향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튜베로즈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향이 마치 선선한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들어오듯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오는 것이 이 도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도손 같은 경우에는 튜베로즈의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잘 살려져 있는데 튜베로즈가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굉장히 크리미한 느낌이나 아니면 꼬릿꼬릿한 인돌릭함은 또 잘 억제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너무 크리미한 튜베로즈를 핑크페퍼로 절묘한 밸런스를 맞춘 것도 참 괜찮았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 튜베로즈가 메인 스테이지를 차지하게 되지만 벤조인의 진득하고 달콤한 향이 이 튜베로즈를 강조시켜주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가벼우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튜베로즈의 향을 유지시켜주는 게 참 마음에 들었었던 향수였습니다. 도소는 이제 튜베로즈가 메인인 향수이지만 튜베로즈에서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인 꼬릿꼬릿함이나 아니면은 인돌릭함 그리고 너무 크리미한 향을 굉장히 잘 억제시킨 향수예요. 그래서 화이트 플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풍성함, 부드러움 그리고 또 아름다우면서 우아한 느낌만을 정말 잘 살린 향수이고요. 다른 플로럴 향수들에 비해서 조금 성숙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또 이 성숙함에서 오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참 좋았었던 향수였습니다. 이 도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을과 겨울같이 쌀쌀한 날씨에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화이트 플로럴에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튜베로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정말 입문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이고요. 이번 가을에도 여성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이니 꼭 시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이제 무화과가 주인공인 향수인 딥티크의 필로시코스입니다. 필로시코스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특유의 굉장히 달콤하면서 프레시한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무화과의 부드러운 달콤함도 가지고 있었지만 무화과 잎에 살짝 쌉싸름하면서 그린함이 프레시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고요. 딥티크 두 개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굉장히 내추럴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노트에서는 이제 코코넛 노트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무화과 특유의 크리미한 느낌과 달콤한 향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살짝 복숭아 같은 톤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때부터 잔향까지는 이제 푸릇푸릇하면서 싱그러운 무화과의 향을 유지해주는데 잔향에서는 살짝 우디향이 더해지면서 마치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그대로 그린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필로시코스는 싱그러운 무화과를 그린 향수로 달콤한 무화과의 향뿐만 아니라 푸릇푸릇한 무화과의 잎 그리고 우디한 그런 무화과의 나무까지 모두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느낄 수 있었던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이제 무화과 향수하면 많이 비교가 되는 아쿠아디파르마의 피코디암을 비와는 다르게 좀 더 무화과 그 본연에 집중한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코디아말피는 이제 시트러스의 향과 함께 조금 더 가볍고 프레시한 향에 집중을 하였다면 이 필로시코스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 노트를 통해서 좀 더 무화과 두 개 부드럽고 크리미하면서 달콤한 향을 집중을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사실적인 무화과의 향을 그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코코넛 노트에서 오는 그런 크리미함이 살짝 울렁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점만 제한다면 굉장히 싱그럽고 자연스러운 무화과의 향을 표현한 향수로 4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가볍고 부드러운 우디향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이 딥티크의 탐다오입니다. 탐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다로드가 주인공인 향수인데요. 향을 한번 맡아보면 머틀의 신선한 느낌과 함께 시프레스의 가볍고 또 경쾌한 우디향으로 시작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다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그런 가볍고 밝은 우디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디향이 강조가 되어 있지만 장미향에 또 플로럴 노트까지 오게 되면서 살짝 달콤한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탐다오의 메인 노트라고 할 수 있는 샌다로드가 이제 메인 스테이지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뒤로 살짝 시다우드의 가벼운 우디향까지 더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향을 유지하면서 이 샌다로드를 서포트하는 느낌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이 탐다오 같은 경우에는 샌다로드 두 개 굉장히 크리미하고 또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느낌을 가진 그런 나무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깔끔하면서 깨끗하고
또 프레시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 향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산뜻함이 조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었고요. 잔향에서는 이제 이 포근한 우디향을 중심으로 엠버와 화이트 머스크에 폭닥폭닥하면서 살짝 센슈얼함까지 더해지게 되고요. 약간의 스파이시함이 너무 느껴질 수 있는 향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기도 하면서 프레시함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향에서는 가볍고 은은한 샌달우드의 향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또 머스크의 포근한 향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다오는 자칫하면 너무 무거워지고 느끼해질 수 있는 샌달우드를 굉장히 깨끗하고 또 프레시하게 표현한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던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는 딥티크 특유의 자연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으면서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것도 너무나 좋았었고, 또 잔향에서 오는 머스크와 함께 굉장히 은은하고 또 기분 좋은 향으로 남는 게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중성적인 우디향을 찾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이고요. 또 이 샌달우드 특유의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느낌과 또 편안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사용하실 가벼운 우디향을 찾으시는 분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다음으로 2위는 딥티크의 바닐라 향수인 오듀엘입니다. 이 향수는 향을 맡아보면 처음부터 바닐라의 향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또 그 뒤로 스파이시함까지 느껴지게 되면서 굉장히 경쾌하고 생각보다 가벼운 향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무겁고 진득한 바닐라의 느낌보다는 좀 더 생크림같이 가볍고 폭신한 느낌의 바닐라의 향으로 다가섰고요. 미들노트에서는 약간의 스모키함도 느껴졌었지만 이 스모키함이 굉장히 가볍고 투명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의 미스테리한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들노트에서 마음에 들었었던 게 칼모스의 우디향도 느껴지면서 향이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또 이와 대비를 이루는 블랙티 특유의 산뜻한 향이 가벼운 바닐라 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도 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향에서는 이제 우디향과 스파이시함이 조금 더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가볍고 또 기분 좋은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바닐라 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향까지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포근하고 또 편안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 오듀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듀엘은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었던 딥티크의 향수 중 하나였는데요. 딥티크의 향수들이 보통 자연 그대로에 가까운 샌달우드나 장미향 그리고 튜베로즈의 향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 이 딥티크가 표현한 바닐라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또 특히 구어망드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 구어망드 계열에 많이 쓰이는 게 이 바닐라라서 과연 이 자연스러운 향으로 유명한 딥티크가 어떻게 표현했을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향을 맡다 보니까 이 바닐라가 너무 찐득거리고 인공적인 그런 달콤함을 보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고 은은한 바닐라 향에 또 그 뒤로 올라오는 우디향과 스파이시한 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런 찐득하고 많이 달콤한 바닐라의 향은 아니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크림처럼 폭신한 바닐라 향이 너무나 매력적인 향수로 높은 순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듀엘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특유의 약간 달콤하면서 센슈얼한 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산뜻하면서 깨끗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닐라 특유의 따뜻하면서 포근하고 달콤한 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다가올 쌀쌀한 날씨에 뿌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한번 꼭 시향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향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망의 1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딥티크 향수이자 또 딥티크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시리즈로 있는 향수인 생제르망 오드 뚜알렛입니다.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디스커버리 키트에 포함을 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생제르망 34번가 시리즈가 딥티크라는 하우스 그 자체를 담은 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하우스의 입문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스커버리 키트에 포함을 시켜준 게 진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이 향수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향수는 이제 딥티크의 다른 향수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로마틱한 그런 우디향을 가진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를 처음에 맡아보면 처음에는 살짝 스파이시한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딥티크 특유의 좀 풍부하면서 다채로운 아로마틱한 향 그리고 스파이시한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뒤로 그린 노트에 살짝 쌉싸름한 향과 함께 블랙커런트의 달콤한 향까지 어울리지면서 굉장히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상당히 유니크한 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또 모든 향이 정말 잘 어울려지는 높은 완성도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들 노트에서는 플로럴 노트들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다채롭고 화려하면서 풍부한 느낌으로 다가섰고요. 베이스 노트의 우디함과 그리고 발사믹함까지 느껴지면서 조금 더 차분하지만 또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제르망 34번가는 제가 한마디로 딥티크 향수 그리고 하우스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우디함을 베이스로 다채로운 플로럴 노트와 그리고 스파이시 노트를 통해 딥티크라는 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것 같고요. 향이 마치 파리에 있는 딥티크 매장에 들어갔는데 진열장의 우디함도 느껴지고 온갖 양초와 그리고 향수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서 풍겨지는 딥티크가 어떤 하우스인지를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티크 매장을 담은 향이라는 그런 스토리뿐만 아니라 향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1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어떻게 보면 딥티크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니 꼭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 오드 투알렛 향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딥티크에서 유일하게 번품을 가지고 있는 이 생제르망 34번가 오드 퍼퓸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드 퍼퓸 같은 경우에는 오드 투알렛과 조금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진해지고 풍부하면서 다채로운 향과 함께 잔향에서는 바닐라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완벽한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 오드 퍼퓸을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딥티크의 오드 투알렛 향수 10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 디스커버리 키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구성이 시트러스 노트, 그리고 플로럴 노트, 우디 노트, 또 아로마틱한 우디 향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좋았었고요. 롤러볼이 아닌 스프레이인 점도 참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키트에만 있는 이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딥티크의 파우치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마음에 든 순서대로 10가지를 소개를 해봤는데 이 10가지 향수 다 괜찮은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 10가지 향수 한번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 생제르망 34번가 오드 퍼퓸과 오드 투알렛은 정말 추천을 드리는 향수이니 꼭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